오늘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내부의 공개적 의문제기입니다. 친정부 성향 전문가마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공개 선언을 하면서 정책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이는 시장의 뚜렷한 학습 효과와 맞물려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 금융권에서 한 달 새 주택 대출이 5조 5천억 원 넘게 급증하며 가계부채 위험 신호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흐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처럼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 신뢰 약화와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지역별 시장 양극화가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올해 들어 누적 3.2% 상승하며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 빠른 상승세를 나타냈고, 전세 가격 역시 2.89% 올라 작년 동기 0.448% 대비 6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월세도 상승 흐름을 같이 하는 가운데 이러한 트리플 강세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 누적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은 내년에 급감할 전망인데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7천 가구인 반면 내년에는 1만 7천 가구로 약 40% 가까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급 부족 심화는 결국 수요 대비 물량 부족으로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시장 심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과 2018년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됐을 때도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을 시장 참여자들은 학습하며 버티면 이긴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규제 강화가 오히려 공급 위축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되풀이되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중심의 일변도 정책 기조에 대한 전문가와 언론의 공개적 비판과 함께 공급 확대 요구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 사설 역시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규제 완화가 지금 상황 진단의 핵심 해결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화도 시장 흐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천선을 돌파하며 이달 들어 신용대출이 1조 8천억 원 급증한 현상은 주식 투자에 본격 나서면서 차익 실현 후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의 주식 매매 차익 중 약 70%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언급한 영매언이무브 현상이 현실화하는 조짐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권의 자금 수요 폭증은 주택 매수 수요 회복과 연결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은 매매가와 소비 심리가 동반 위축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해 장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울산 역시 소비 심리 지수 하락이 이어져 지역 경제 여건 악화를 반영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부동산 침체가 지방세 세입 감소로 연결되며 재정 자립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강한 매수 심리가 여전한 반면 지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이중 구조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온도차는 분명합니다. 강남권에서는 약보 합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급등보다는 현 수준에서 버티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건축 기대감이 하방을 일정 부분 막아주고 있습니다. 비강남권은 강보합 흐름 가운데 중저가 중심으로 갭 메우기가 진행 중이며 특히 강북, 노원, 강서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반도체 업종 성과급과 코스피 차익 자금이 동남권과 경기 남부 중심으로 유입되며 이들 지역의 부동산 활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란 현실화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강요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 소비심리 지수는 110주 권전하로 이는 2021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선택지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후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상황 또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폐업한 건설사가 1,200곳에 이르며 업계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고 중동 지역 리스크가 공사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건설사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금융그룹은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금융권 패러다임 전환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부동산 시장이 엔저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자산가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환경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유가가 각각 109달러, 105달러를 기록하며 고유가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실화시켜 유일한 부동산 상승세 제동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역시 부동산 시장에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격차가 15%에서 8%포인트로 좁혀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선인에 따라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선거 결과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와 이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 효과, 공급 부족 심화, 가계부채 증가라는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한 매수세와 지방의 명확한 침체가 이중적으로 전개되면서 시장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5월 19일과 22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통계가 추가 규제의 기폭제가 될지 여부,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가 정책 방향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처럼 정책 신뢰 약화와 금융권 대출 증가, 서울과 지방 간의 극명한 시장 양극화라는 복합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